얘는 3만원 빠진 1000만원입니다. 997만 10분짜리 영상을 2분 안에 끊어버린다. 이게 정말 렌더링이 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와 올라와 버려요. 제가 지금 맥미니를 한 대를 사야 된다. 어떤 모델을 살 것인가.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어요, 솔직히. 자, 얼마 전에 애플 코리아로부터 맥 스튜디오를 하나를 대여를 받았습니다. M1 Max인데요. 또 시간이 좀 지나서 M2가 출시되고 나서 M2 울트라 요거를 또 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납을 해야 될 시점인데 반납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없겠다 싶어서 좀 서둘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구형 맥북부터 M1 맥미니 이거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쪽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안에 M1 맥미니가 들어가 있어요. 맥 스튜디오 처음에 나왔던 M1 맥스, 최근에 나온 M2 울트라 중에서도 거의 풀옵션급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쓰는 용도, 저의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CPU에 가장 부담이 되는 작업은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유튜브 찍잖아요. 파이널 컷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렌더링 하는 작업이거든요. 물론 파이널 컷 말고도 여러 가지 CPU나 GPU에 부담이 되는 작업들도 많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작업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마 파이널 컷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편집하는 거, 렌더링 하는 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도 컴퓨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동영상 편집을 염두에 두고 처음으로 맥 컴퓨터 파이널 컷을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급의 스펙을 사야지 좀 정상적으로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을까, 그것들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만들었고, 저도 어차피 이거 제 거 아니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M1 맥미니를 뭐 죽을 때까지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어떤 모델을 사면 괜찮겠다라는 것도 여기 슬라이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녀석은 2015년 맥북 프로, 이 녀석은 2020년에 M1이 처음 나왔죠. 혁신적이었습니다, 진짜. 기본형에 512기가 SSD만 업그레이드한 거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맥 스튜디오, CPU가 10개, 10코어, 그리고 GPU가 32개 GPU, 64기가 램. 그리고 이 녀석은 조금 괴물입니다. 자, M2 울트라가 들어가 있고요. CPU가 24개, GPU가 64개. 미쳤어. 그리고 램이 128기가 4TB, 얘도 4TB인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녀석의 성능이 어떤지? 당연히 성능이 좋을수록 겁나게 비싸지죠. 자, 얘는 솔직히 논외로 할게요. 그때 비쌌지, 당연히. 184만원 해서 나올 때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거를 사시려는 분도 없을 거고, 이거 산다 그러면 저 말릴 거예요. 요거는 어린이용 유튜브 감상용으로도 요즘에 조금 버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끼고요. 자, 이 녀석 SSD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16만원 주고 새 거를 샀습니다. 이 녀석은 신품가가 512만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얘는 3만원 빠진 1000만원입니다. 997만원.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사야 된다, 그러면 신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네들은 다 구형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중고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30몇만 원에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자, 얘는 중고가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55만 원대입니다. 맥북 에어 M1도 중고가 괜찮잖아요. 자, 이 녀석들은 중고가가 지금 없어요. CTO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 팔린 범용적인 그 스펙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찾아보니까 이 녀석보다 조금 스펙이 안 좋은 게 300만원 초반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제 거라면 내가 지금 판다면 한 400 정도에 올려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없어요. 그래도 196기가 램짜리가 얼마 전에 중고 매물 올라왔는데 900 초반대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중고로 올린다면 800 후반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벤치마킹을 제가 좀 돌렸습니다. 물론 벤치마킹 숫자만 보고 높은 게 당연히 좋죠. 그래서 얼마나 높은 게 좋은 건데 그래도 한번 돌려봤어요. 왜냐면 그게 그래도 일단 객관화할 수 있는 수치는 맞거든요. 자, 시네벤치 1924점. 뭐 당근이나 중고나라에 30만 원짜리 맥북 나왔다. 근데 겉보기에 멀쩡해, 너무 예쁘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못 써요, 솔직히. 유튜브 4K 영상 플레이가 안 돼요. 이 녀석 M1 맥미니 7815점, 그리고 M1 맥스 이 녀석 12408점, 그리고 M2 울트라 28582점. 시네벤치 좀 돌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10,000 넘기도 힘든데 28,000점이 나와요. 얘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긱벤치 6, 일단 싱글코어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1000 얼마, 2388, 2449, 2784. 자, 이 얘기는 뭐냐? M 머시기 조금씩 숫자가 바뀌면서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습니다만 싱글코어, 코어 하나당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비약적으로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코어. 코어가 많을수록 당연히 점수가 많이 나오겠죠. M1 맥미니 8603점, 12811점, 그리고 M2 울트라 21428점. 자, 이렇게 패턴이 보이시나요? GPU도 코어 개수가 다 다르죠. 얘는 33,000점대가 나오고요. M1 맥스는 115,000점. 10만 점 넘기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이 녀석 미쳤죠. 222,000점. 긱벤치 사이트 가서 한번 보세요. 20만 점이 넘는 데이터가 잘 올라오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수 높은 건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빠른 건데. 난 게임도 안 하고 나는 동영상 편집만 하는데. 파이널 컷에 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똑같은 프로젝트를 4개를 다 돌려봤어요. 자르고 붙이고 트랜지션 넣고 자막 넣고 제가 실제로 유튜브 편집하듯이 비슷한 컨셉으로 10분짜리 영상을 딱 만들어 놓고 렌더링을 딱 돌려봤거든요. 거기에 따른 렌더링 시간인데, 자, 이 녀석은 좀 심각하죠. 21분 19초. M1 맥미니 처음 나왔을 때 다들 혁신적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의 렌더링 시간으로 다 작업을 해왔었어요. 그전에는. 저도 예전에 이걸로 4K 영상을 편집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6분대로 줄어버려요. 이거 베이스 모델 80몇만 원이요. 나는 SSD 올려가지고 110 몇만 원이지. 6분대로 영상이 나온다고 10분짜리가. 와, 얘는 더 빠르겠죠? 3분 17초. 얘는 미쳤습니다. 1분 56초. 10분짜리 영상을 2분 안에 끊어버린다. 이게 정말 렌더링이 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와 올라가 버려요.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렌더링을 눌러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분은 거의 없을걸요. 지금은 기다릴만 하지. 저 때는 눌러놓고 나가요. 저녁에 눌러놓고 자던가. 문제는 뭐냐면은 샘플로 한 이런 영상은 좀 편집이 좀 간단해요. 그러니까 20분 나오는 건데, 이게 좀 레이어가 많이 올라가고 복잡해지면은 1시간 넘게 걸리는 영상도 많을 겁니다. 렌더링 버튼을 누르기가 겁이 나. 잘못했을 때 다시 렌더링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솔직히 저는 렌더링을 잘못해서 뭐 오타가 났어. 그래도 다시 하지 뭐. 다시 눌러놓고 밖에 나가서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만약에 업으로 하는 사람들, 자, 퇴근 시간에 클라이언트에 영상을 딱 보냈어. 아, 퇴근을 해야지 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아, 거기 오타 하나인데 그거 좀 빨리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오타 하나 수정하는 것 때문에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퇴근을 못 한다는 거죠. 뭐 렌더링을 하루에 하나 정도 한다, 뭐 이거면 괜찮은데, 렌더링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경우, 그죠? 업무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이 정도 되는 급의 컴퓨터로는 요즘에는 업무 스피드를 따라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6분대예요, 얘는. 자, 6분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앉아서 기다릴 만은 해요. 그리고 렌더링 되는 동안 살짝 다른 작업을 하면서 기다리면은 툭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가 실수가 있었다, 다시 렌더링 버튼 누르기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6분이라는 시간이 그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6분 동안 앉아서 기다려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거나, 이 녀석이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렌더링 버튼을 다시 누를 때 스트레스가 얘는 있고, 얘는 그나마 스트레스가 없죠. 야, 얘는 이제 3분대로 들어옵니다. 3분 17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고민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앉아있어서 딴 거 하면 바로 3분 지나거든요. 뭐 이 정도면 기다리지 라는 느낌이라면은, 이 녀석은 굳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냐. 렌더링 버튼 딱 눌러놓고 뭐 썸네일 같은 거 좀 생각하다 보면 팍, 결론적으로 뭐 일주일에 뭐 서너 개, 많으면 하루에 1개 정도 영상 혼자 개인 용도로 만든다. 유튜브를 하시던 뭘 하시던 굳이 이 급으로 올라갈 필요성을 저는 거의 못 느낄 것 같아요. 이 녀석으로도 모든 작업이 다 된다. 자, 렌더링 걸린 시간을 초로 이렇게 환산을 했습니다. 이 녀석의 성능을 1로 봤어요. 나머지의 성능을 이 녀석과 상대적인 값을 바꿨습니다. 파이널 컷 렌더링 속도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가 2배 빠른 거고 얘가 3.5배 빠른 거죠.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인데.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맥 미니 이 녀석을 기준으로 얘 500만 원대고요. 얘는 거의 1000만 원이죠.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비례해서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지는 않더라. 물론 빨라져요. 물론 6분에서 2분 굉장히 빨라지는 건데, 나는 100만 원짜리 사는데 200만 원짜리 사면 렌더링이 10분 걸릴게 5분 걸리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가격 배수만큼 성능 배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마추어적인 발상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쨌든 요거는 제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납을 언젠가 다 해야 되겠죠. 저한테 남는 거는 M1 맥미니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뭐 평생 쓸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맥미니를 한 대를 사야 된다. 그리고 저의 용도는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인터넷 그리고 동영상 편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모델을 살 것인가. 맥북 이런 거 들고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좋긴 좋아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붙박이로 놓고 쓰는 용도로서는
필요가 없죠. 자, 맥 스튜디오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자, 솔직히 좋긴 좋아요. 단순히 빠른 것뿐만 아니라 뒤에 뭐 썬더볼트 포트도 4개 있고 앞에도 2개 있고 전원 케이블도 접지선으로 되어 있고 되게 좋습니다.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맥 스튜디오도 제낀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저는 맥 미니를 사고 싶어요. 제 돈으로 산다면 그 어떤 맥 미니를 사야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막 끝도 없이 고민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가지 모델이 있어요. M2 프로라고 돼 있는 것만 좀 별도이고, 사실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베이스 모델 똑같습니다. 옵션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똑같이 나와요. 어쨌든 자, 256GB 저는 제끼겠습니다. 뭐 4TB를 쓰던 아니면 뭐 512를 쓰던 동영상 파일을 안에다가 넣어놓고 편집하지 않아요. 동영상 파일은 저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영상 하나 찍으면 1테라 정도 나오거든요. 별도 외장 장치로 놓고 편집을 해요. 내장 SSD 메모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뭔가 넣어야 될 때가 있어. 그때 256이면은 조금 버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512 정도는 돼야지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를 일단 제낄게요. M2 프로를 보면요, 일단 좋은 점이 보입니다. 16기가를 제가 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M1 맥미니 요거 8기가짜리 기본형이에요. 심플하게 컷 하는 영상 이렇게 만들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영상 여러 가지 파일을 막 레이어를 올려가지고 텍스트가 많아진다든지 하면은 살짝 버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파이널 컷을 껐다가 다시 실행해서 다시 하곤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에 산다면은 최소한 16기가 램은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16기가 있고, 그리고 512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자, 썬더볼트 포트가 4개가 있다. 그래서 4개가 필요할까 모르겠는데 많은 게 좋긴 좋지. 그런데 10코어 CPU, 16코어 GPU가 나한테 필요할까? 자, 이 렌더링 스피드가 그 정도 좋아봐야 아주 미세하게 올라갈 거예요. 6분 44초 걸릴 게 한 6분 뭐 10초짜리 끊는다든지 몇십 초 정도 차이 날래나?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어요, 솔직히. 가격이 일단 179만 원. 가격이 너무 뛰죠. 만약에 제가 산다면 가운데 거에서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메모리가 8기가다. 그거 들어가서 메모리만 16기가로 올리면 되죠. 139만 원이 나온다. 139만 원인데 얘는 179만 원, 40만 원 차이인데 이직거리 하다가 밤새죠. 조금 돈 더 쓸 생각이 있다. 이 상태 그대로 179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뭐 윈도우 쓰지 말고 맥으로 해야지 뭐 편합니다, 뭐 맥이 좋아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태계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윈도우를 쓸 수 있고 맥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둘 다 뭘 쓰던 간에 소프트웨어도 프리미어도 있고 뭐 다빈치 리졸브도 있고 파이널 컷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하지만 단지 제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우연찮게 이렇게 4개를 두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바람에 이런 비교 도표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혹시나 난 영상 편집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유튜브도 영상도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핸드폰만으로도 편집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예쁘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영상을 편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에 참 좋은 시대입니다. 한 달에 1~2개 정도 편집한다, 뭐 브이로그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대부분은 인터넷 보고 뭐 홈쇼핑하고 뭐 이런 용도로 쓴다. 이거 기본형 사세요. 그런 용도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걸 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0만 원짜리 유튜브 보는 거랑 1000만 원짜리 유튜브 보는 거랑 똑같아. 당연한 얘기지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 컴퓨터를 사시면 안 됩니다. 뭐 두서 없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라도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는 이렇게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대역 파파였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다 반납하고 이거를 다시 쓸 생각을 하니까 좀 암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